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르면 암기하라고요? 천만에요. 초등공부 암기하는 만큼 뒤처집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공부하면 암기를 굉장히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과학은 암기 과목이다. 달달 외워라. 역사, 연도 외우고 그런 이야기들 많죠. 또 머리 나쁘면 새겨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머리 나빠서 이해가 안 되면 달달달 외워서 저절로 입에서 나올 만큼 외워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공부 전체를 암기로 여기면서 암기를 공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암기를 잘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적이 오르고 아이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요, 암기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암기에 대안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들 제가 모든 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넣었거든요. 영상 아랫부분에 설명을 누르시면 함께 보면 좋은 영상들 나오시니까요. 관련 지어서 계속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공부 암기하는 만큼 뒤처집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암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암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저의 다른 영상 보신 분은 아시죠?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진짜 공부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암기가 고등학교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 공부는 아주 얕고 쉽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핵심 내용만을 시험에 내기 때문에요. 암기를 하면 시험 점수 100점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우등생은 엄마 우등생 밑에서 나오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관리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면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깊어져서 아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양손에 짐을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양손에 작은 물건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무겁지가 않죠. 그런데 점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 개수가 많아지면 도저히 손으로 들 수가 없잖아요. 암기라는 것은 맨손으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몇 개 되지 않을 때는 잡고 나 이거 외웠어 하고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짐이 산더미만큼 불어나면 도저히 맨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맨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구니에 담으면 한 손에 들리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암기가 아닌 사고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바로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진짜 공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와 정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요, 그 의미를 파악하면 한 바구니에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용이 어려워지고 양이 많아져도 줄줄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사고력을 기르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암기로 한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암기만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의 공부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는 교과목 양도 엄청나고요, 어려움 난이도도 엄청나고요, 도저히 암기로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암기로 엄마의 재촉으로 우등생이 된 아이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리죠. 암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기는 전혀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력 대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막 카드 수십 장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암기 스킬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기 스킬을 잘 쓰면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인간 뇌의 특성상 암기력이라는 것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암기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등에서는 이렇게 능력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암기가 아니라 바로 사고력, 생각하는 힘은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 뇌를 이해하고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에서 사고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암기력은 증가하지 않는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 암기로 계속 공부하는 것은요, 그 학습 내용은 학습하게 되지만 아이의 근본적인 공부하는 힘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부 역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중고등학교 공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암기는 결정적으로 망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님들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있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막 그 문제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딱 골라서 답 쓰고 쓰자마자 잊어버린 경험 다 있죠. 우리 시험 전날 막 그렇게 외웠는데도 안 외워져가지고 시험지에 답 하나 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암기라는 것은 반드시 망각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암기한 것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기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공부에서 어떤 보람과 재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커지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고력인 거죠. 사고력은 계속 커질 뿐더러 사고력이 커지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뭔가 변화하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든 스키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자기가 는다고 생각할 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왜 공부를 다 싫어하느냐? 대한민국 공부가 바로 암기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암기를 하는데 암기는 늘지를 않아요. 열심히 암기했는데 오후에 보면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늘거든요. 이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공부에 맞지 않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스키장에 가서 2박 3일 스키 코스를 수십만 원 내고 배웠는데 처음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다시 스키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도전하지 않겠죠?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는 지겨워요, 괴로워요 하는 이유, 바로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답을 주입시켜서 외워라, 그리고 객관식 답을 쓰고, 근데 답을 썼는데 10분도 안 지나서 다 잊어버리는 이런 경험들.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참 머리가 나쁘다. 그런데 옆에 보면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암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요,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그릇이 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암기는 매우 매우 단기적인 수단입니다. 만약에 중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본다, 시험 전날이다 라고 하면 암기를 쓰십시오. 하지만 시험 일주일 이상이 남은 기간에서는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평가도 없고요, 암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암기는 언제 한다? 중고등학교 가서요, 시험 일주일 내일 경우, 그때는 단기적으로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일주일, 1학기 중간고사 일주일 전, 1학기 기말고사 일주일 전, 2학기 중간고사 일주일 전, 2학기 기말고사 일주일 전, 1년에 4주 이상을 암기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공부는 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네, 바로 근본적인 능력, 뇌의 용량, 공부 역량을 키워주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공부.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교육이고요. 특히 초등학교는요, 최소한 입시가 6년에서 10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인 방식의 암기를 시키시면 안 되고요, 바로 사고력 중심의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초등 공부 암기하는 만큼 뒤처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암기하지 말고 기억나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공부해서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식이 있고 그걸 골라야 되는데 암기하지 말라고? 그는 한쪽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암기와 기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암기는요, 어두울 암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인데요. 무엇이냐?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뇌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방식이 바로 암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암기를 하지 말고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서 기억이란 바로 이해 기반 기억입니다. 암기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쑤셔 넣으려는 방식이라고 하면요, 이해 기반 기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서 저절로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암기하면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깜지가 생각나네요. 저 역시 학창시절 때 암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공부 방법을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영어 단어 계속 수십 번 쓰는 거 있죠. 어려운 단어 하면서 뜻 말하고 쓰고 뜻 말하고, 이게 대표적인 암기입니다. 암기는 주로 무엇에 의존하느냐? 바로 반복에 의존합니다. 반복함으로써 머리에 넣으려는 방법인데요. 물론 반복이 기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뇌가 이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했지 저장이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이 되려면 반복이 아니라 반복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해입니다. 이 정보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뇌가 이해를 했을 때 뇌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뇌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뭐 이렇게 책을 툭툭 올려놓듯이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와 정보가 고리처럼 걸리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운 내용이 이해가 됐을 때 이 두 개의 고리가 딱딱 연결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지 않고 반복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이 고리가 걸릴 곳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집에 이런 고리를 책상 위에 던져놨어요. 계속 던져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나중에 보면 쓰레기들과 엉켜서 다 사라지겠죠. 바로 이게 망각입니다. 뇌에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감각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모든 계속 그 감각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럼 뇌는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뭔가 나한테 위험하다라는 정보, 그 다음에 저거는 알겠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가 위험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험한 감정을 느끼면 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에는 이 정보를 이해가 했을 때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연결되면 이 정보는 딸까닥 걸렸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는요, 기억을 하려고 수십 번 반복을 하지만 아무데도 걸리지 못한 고리이기 때문에 망각이 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요, 이해 기반 기억은요, 내가 수없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몇 회만 해주더라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딱 걸리고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 기반 기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원리입니다. 제 영상 정주행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제가 계속 원리를 강조하는 것들. 원리가 이해되면요, 저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따까닥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무조건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지 만들어보고 조작해보면서 이해하고 나면요, 고리가 생겨서 이해 기반 기억이 만들어지면서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입니다. 사용은 일종의 반복인데요,
암기에서 단순 반복과 다릅니다. 뭐냐면 유의미한 반복입니다. 제 영상 다양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이라는 영상 보면 제가 유의미한 경험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유의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모르는 것을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 3, 42, 3, 42, 3, 42 반복으로 배우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암기예요. 그런데 3, 42를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보다 사탕 3개가 4봉지가 있어서 3, 4 하면 사탕 놔보면서 12개다. 이것이 바로 사용입니다. 3, 4, 10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맥락이 없는 굉장히 거친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탕 3개씩이 4봉지다. 12가 된다. 그럼 실생활에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3, 4, 12를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관련된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조선 왕 외우는 방법이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하고 외우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무작정 반복하는 거는 그냥 반복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 기반 기억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조선 역사 자체를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태정, 태세라는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 그리고 정조, 태종, 세종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스토리들을 알 때 태정, 태세, 문단세 바로 이것들이 이해를 통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소의 기호를 배운다. 수소는 H로 쓰죠. 그렇다면 수소는 H다. 이건 굉장히 단순 반복입니다. 수소는 H. 단순 반복으로 외울 수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물을 뜻하는 화학기호가 뭐죠? H2O다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물이 된다죠. 그래서 수소는 H다라는 반복뿐만 아니라 그러면 H2O는 물이고 이것이 수소 2개다라는 다른 지식과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지식과 연결되었을 때 무작정 깜깜이로 암기하지 않더라도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억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초등 공부 암기하는 만큼 뒤처집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암기의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처럼 만드는 겁니다.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들 뭐 있죠? 구구단 송 있죠? 그리고 과학에서 무슨 화학송, 무슨 송 쳐보시면은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노래를 통한 이런 반복은 지겹기 때문에요. 노래로서 조금 음감을 주면서 재미있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송을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암기송을 가지고 암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글자 따는 방식이 있죠. 앞에 말씀드렸던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것, 혹은 화학으로 간다면 수엘립의 붕탄질산 이거 있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앞글자 따는 거. 그리고 설민석 씨가 했던 그런 미미 강어, 외우기 쉽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미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는 또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몇 년일까요?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바로 1592년인데요. 159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1592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로 만드는 방법, 앞글자를 따는 방법,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암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매진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 공부는요, 이해 기반 기억을 하시고요. 그 기억된 정보들을 연결하는 사고력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암기는 0.1% 수준으로 거의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십시오. 관련 정보 아래 설명 누르고 열어보시고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